안녕하세요. 자, 이제 최대국 세무사님이랑 한 타임 끊어서 1차 공부법 끝내고 2차 공부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몇 가지 연습서를 들고 왔는데 2차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뭐였나요? 일단은 제일 어려웠던 거. 저 원가가 1차 대비 2차에서 제일 어렵게 느껴졌어요. 아, 원가. 저도 이게 원가가 왜 어렵냐면 사실 원가가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저 때만 해도 관리회계는 안 나온다, 원가만 봐라 했는데 요즘엔 관리회계가 또 많이 나오는 많이 나오죠. 파트고 관리회계가 문제가 사실 통으로 내기 큰 게 사실 어렵다 보니까 지역적인 걸 많이 물어볼 가능성도 컸었었고, 그리고 원가가 나오는데 만약에 뭐 내가 제꼈다, 원가는 뭐 아예 또 다 날아가는 문제다 보니까 그죠. 사실 복불복이 강한 게 원가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뭐 재무회계 또한 비슷하고요. 그럼 원가가 어려웠다. 그럼 세무회계 같은 경우는 어떻나요? 세무회계는 저 1차 때 이제 전범위를 다 들고 갔었기 때문에 그 동차 때도 49점인가? 점수를 받았고 세무회계는 나름 할만했던 것 같아요. 동차 때 35점 꽈라. 근데 35점도 잘한 거라고 전 생각하고 버렸잖아요. 다 버리고 네. 그 점수면 진짜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세무회계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은 세무회계도 기출만 봐도 네. 이게 100점을 받아야 하는 시험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네. 중요한데. 100점을 진짜. 받아야 하는 시험이 아니니까 기출 풀어도 60점은 나오거든요. 그렇죠. 조금 적응도 되고 실력만 올라가면은. 그래서 지금 이 책을 보시면 주민규 선생님의 세무회계 파이널 연습이라는 책인데 제가 보니까 다 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새 거도 많아요. 하나도 푼 것도 없고 지금 거의 절반은 안 풀고 절반은 풀었는데 푼 거 위주로 보면 기출문제 위주로 풀었어요. 지금 여기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이 책에 7개년치 기출문제가 CPA, CTA 기출문제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민규 선생님이 이제 강의는 안 들어봤는데 뭐 강의로 좋겠죠. 강의는 안 들어봤는데 책을 정말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항상 말했던 하루의 끝장내기도 주민규 선생님이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세무회계도 저도 누구 책인지 모르겠는데 10개년치 저는 모아놓던 책이 있었거든요. 그 기출문제가 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반복되는 게 반복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저 말했던 대선 총당급 저 몰랐거든요. 몰라도 세무사 합격합니다. 제꼈어요. 다행히 저 시험엔 안 나왔었고 나온다 하더라도 그 문제 뭐 5점 10점 날린다 하더라도 40점 넘고 60점 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로 반복하면 좋을 것 같고, 재무회계는 1차 공부했을 때 정도 공부했으면 사실 꽤 자신감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동차 때 점수가 35점인가? 걔 차반으로 나왔는데 네. 그래도 재무회계하고 원가관리회계는 버린 게 없었으니까 유예 때까지 자신은 있었죠. 물론 실력이 좋았다고는 말은 절대 못하는데 어차피 저는 100점 맞을 정도로 공부는 안 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렇죠. 그냥 합격권만 실력을 만든자 해서, 그것도 이것도 원가나 재무는 그냥 둘 다 마찬가지로 책 한 것만 한 10회독씩 다독. 야, 2차도 책 여러 문제 필 필요 없이 시중에 있는 그 강사님들 책 다 좋거든요. 그 책 한 것만 복습하셔도 합격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보려고. 저도 2차 시험에 대해서 공부 방법을 올려드렸는데 기본 강의서도 괜찮고 예제 문제만 푼다 하더라도 응용을 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실력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수험생들이 궁금한 세법학. 세법학은 어떻게 공부했을까요? 세법학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있는 그대로. 진짜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면은 네. 세법학은 진짜 약간 운이 섞이는 시험 과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물론 저는 출제자, 채점자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다 읽어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그래서 키워드만 저는 항상 쌍따옴표 치면서 이게 내가 이거를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약간 답안지를 작성을 해야 하니까 공부를 할 때도 뭐 저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큰 틀 중심으로 하고, 근데 가장 신경 썼던 건 암기. 암기. 암기만 되면은 좀 이해 안 되는 거 많았거든요. 저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 이해 안 되는 지금도 이해 안 되고. 네. 뭐 진짜 그래서 그거를 모든 걸 이해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겠지만, 시험에 맞게 공부를 하려면은 암기 많이 하시고 그냥 세법학은 좀 버릴 것도 많고, 조특법 같은 경우에도 간접국세는 저는 아예 손도 안 댔거든요. 그냥 70개 정도 80개 정도는 들고 왔었기도 하고. 잠깐만요. 저한테 공부 안 했다는데 조특법 7, 80개 들고 가면 졸라게 많이 들고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저 30개 들고 왔거든요. 근데 A, B 논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를 보면은 솔직히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다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혹시 몰라서 한 거긴 한데 그게
맨날 A4에 적어놓고 음흠. 뭐 산책하거나 아 그렇죠. 집에 왔다 갔다 할 때 그 보면은 뭔가 엄청난 암기 막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고 다니면서 여러 번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쓸 수 있을 정도는 공부가 되죠. 이게 신기한 게 방금 딱 말했던 것처럼 쓸 수 있을 정도로 네. 우리가 많이 읽다 보면 꼭 암기가 안 된다 하더라도 아 이거 이런 거였는데 아, 해서 막상 시험장 가서 뭐라도 적을 수 있는 맞습니다. 그 건덕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암기하는 건 암기하지만 암기가 안 된다면 많이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요. 저도 사실 마지막에 읽어봤던 게 법인세 문제로 나와서 네. 사실 거기 몇 점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점수가 나오죠. 지금은 각 과목별로. 네, 과목별로 나오죠. 저때는 안 나왔거든요. 과목별로도 나오고. 저도 안 나왔어요. 네. 안 나와서 몇 점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참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거 한번 아까 해주세요. 세법학은 2차 시험 합격하는 단락이 되는 건 뭐라고요? 회계학이죠. 아 그렇죠. 네. 세법학이 2차 시험 당락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조심스럽게, 예. 조심스럽지가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무회계 과락률 75%. 근데 세법학 과락률 40% 50%. 아, 맞아요. 그러면 당연한 확률적으로 이거는 맞다라고 맞아요. 증명이 된 거니까 수험생분들은 세법학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공부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그쵸. 공부한 만큼 나오는 건 세법학이에요. 아 맞아요. 많이 읽고 그리고 아까 암기 그리고 이거 참 좋네요. 키워드 중심의 쌍따옴표 맞아 이거? 이거를 하면 뭐 출제자들이 또 눈에 띄니까 띄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까지는 하진 않았었는데 그게 뭐 합격했으니까 시험 치는데 뭐 누구 뭐 특정인이라고 알려주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빵점 맞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꽤 좋은 것 같네요. 또 하나 또 알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회계학이 2차 합격의 단락이지 세법학은 아니다. 그리고 암기 저 같은 경우에는 법령 위주로 공부했어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처음부터 사실 이해 안 가는 게 너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례, 8례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절대 물론 다 외우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절대 다 못 외웠어요. 저도요. 못 외웠고 그리고 저는 법령 위주로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한 케이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위주로 공부하신다면 세법학은 고득점 받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다시 한 번 더 풀어 말씀드리냐면 세무회계 시간 안에 못 풀어서 어렵고 또 공부할 것도 많아서 어려워요. 오케이 인정. 그리고 재무회계랑 원가회계 어떻게 보면 쉬운데 만약에 내가 한 파트 쟀갔는데 그게 나왔다 그러면 아예 아무것도 적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위험 리스크가 큰 문제. 반대로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재무랑 원가가 좀 괜찮은 게 뭐냐면 물음들이 많대요. 맞아요. 그렇다니까 한 문제 쟀군다 하더라도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사실 세무사 시험은 한 파트 쟀었는데 그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아주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법인세 회계가 나왔었어요. 법인세 회계 공부 안 하거든요. 하셨어요? 했죠. 당연히 다 들고 갔으니까. 근데 안 들고 가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왜냐하면 법인세 회계는 사실 세무회계랑 겹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세무회계에서 나오면 나왔지 재무회계에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었는데 저 때는 나왔었어요. 그 어떻게 했냐? 저는 꿈에서 공부하라 해서 공부해서 시험 합격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세무사 2차 시험은 운이다. 운이 참 많이 따르는 시험이다. 그렇죠. 그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수험생들 중에서도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좀 마음이 좀 안 좋고 현타가 오고 그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인의 실력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단지 운이 좀 따르지 않았을 뿐이고 그 운은 언젠가는 오시게 될 거니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재국 세무사님을 이렇게 모셔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 공부법을 해보고 반대로 최재국 세무사님이 저한테 궁금한 부분들을 오늘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